주역의 밈 구조 첫 번째 논문의 7번째 순서입니다. 이 글은 제가 펴낸 주역과 차분의 제1권 164에서 166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보론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논문의 본문을 6차례에 걸쳐서 설명했고 마지막으로 보론을 붙입니다. 그래서 7번이라고 표기했습니다. 보론의 주제는 정인입니다. 본론에 정인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정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늘의 메시지를 묻고 받아 해석하는 일을 정이라 한다. 정은 바를 정, 올바름의 가치를 지니하므로 정 이퀄 정이라고 했으며 이윽고 건괴 괴사인 원형리정의 정을 올바름의 정으로 해석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든 원형리정의 정은 점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처럼 정, 점치며 천명의 메시지를 묻는 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이나 전문가 집단을 정인이라고 합니다. 정인을 총괄하여 사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천명을 묻고 해독하는 행위인 정은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므로 예컨대 전쟁, 정벌의 기룡을 묻는 경우 등입니다. 정인이 남긴 말인 복사, 점사가 갑골문에 남아 있습니다. 정인은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 전문가 그룹이거나 귀족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임금이 직접 천명을 물으며 점을 치면 임금 자신이 정인이 됩니다. 그러면 정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서경 주서 홍범의 홍범구주의 7번째 항인 계의를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계의 홍범구주의 7번째 계의를 밝게 쓰는 것입니다. 이는 복서인을 두어 천명을 점치게 하는 것입니다. 비용, 개임, 구름김, 햇볕 등 점괘가 서로 바뀐다고 말하거나 고다 길하거나 혹은 후회하고 부끄럽다고 말합니다. 그대에게 큰 의혹이 있으면 그대의 마음에 물어보고 경인, 공경과 관리에게 물어보고 서인인 귀족이나 관리들에게 물어보고 그래도 풀리지 않으면 복점이나 역점에 물어보십시오. 그대가 좋고 복점과 역점이 좋다 하고 서민인 산농공상들이 좋다 하면 이것을 대동이라 합니다. 여기에서 복점은 거북이 점이고 역점은 서죽으로 점을 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자신도 평안하고 자손들도 길조를 만날 것입니다. 그대가 좋다 하고 거북점인 복점도 시초점인 역점도 좋다 하면 경사인 조정의 대신과 서민이 반대해도 길합니다. 경사도 좋다 하고 거북점도 역점도 좋다 하면 그대와 서민이 반대해도 길할 것입니다. 서민이 좋다 하고 복점도 역점도 좋다 하면 그대와 경사들이 반대해도 길합니다. 그대와 복점이 좋다 해도 역점, 경사, 서민이 싫어한다면 내사는 길하지만 외부의 일은 흉합니다. 복점과 역점이 모두 서인과 어긋나면 조용히 있으면 길하고 움직이면 흉합니다. 위의 홍범구주의 7번째 항인 계의를 표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표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표에서 거북이 구자입니다. 이 거북이 구를 통해 점치는 복점이 있죠. 복점의 상황에 관한 것입니다. 플러스는 좋다, 마이너스는 좋지 않다. 그리고 이건 서입니다. 서는 시초점을 뜻합니다. 이 정인이 점칠 때 거북점을 치든지 시초점을 치든지 둘 중에 하나이죠. 이 거북점과 시초점은 천명과 관련되는 하늘의 영역이므로 여기는 인간이 주체가 아닙니다. 여긴 왕, 경사, 서민은 인간이죠. 여기는 인간의 영역입니다. 이 인간들은 정인이 제출한 이 거북점의 내용이나 시초점의 내용을 보고 길흉을 판단하는 인간 주체입니다. 이 표와 같이 정인이 제출한 거북점의 내용, 이것을 복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초점의 내용을 말씀으로 엮은 것이 점사라고 합니다. 정인이 제출한 복사와 점사가 좋다. 다시 얘기하면 전명이 좋다고 승인하고 길흉을 판단하는 주체인 왕, 경사, 서민이 모두 좋다고 하면, 간단하게 하면 이 복사가 플러스 좋다, 시초점의 결과의 말씀이 좋다, 이 좋다는 내용을 정인이 인간들에게 보고를 했을 때 왕이 좋다, 경사가 좋다, 서민이 좋다고 하면은 플러스가 제일 많죠. 좋다고 하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길흉의 영역에서 봤을 때 대동입니다. 이 대동은 길흉의 정점에 있으며, 줄여서 얘기하면 길의 극대화된 상태입니다. 길이 정치, 사회, 문화, 인류의 나아감, 우주의 움직임이 가장 길한 길이 극대로 확대된 대동 사회를 연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동 사회에 관한 말씀이 예운편에 있습니다. 예운편에 대동을 이상적으로 설정하고 대동이 아닌 경우를 소강이라고 얘기합니다. 중국이 현재 소강사회를 지향하고 궁극적으로는 대동사회를 가장 이상적인 목표점으로 설정하는 것은 이런 주역과 예운편의 대동 소강사회를 모델로, 이론적인 모델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운편을 적용하면 이 대동이 아닌 이 영역이 소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소강 중에서 길이 3개는 것이 좀 나은 것이고, 이것은 소강의 정도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동에 관해서 길게 얘기했는데, 두 번째, 이 복사가 좋고 시초점을 친 점사가 좋다고 정인이 판단 주체인 인간 지도자에게 진언을 해도 왕, 경사, 서민들 중 어느 쪽이 좋지 않다고 하면,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이 여기입니다. 이 경우는 왕은 좋은데 경사는 좋지 않다, 서민도 좋지 않다. 왕은 좋지 않은데 경사는 좋다, 서민은 좋지 않다. 왕은 좋지 않은데 경사도 좋지 않고 그러나 서민은 좋다 하는 경우입니다. 복사와 점사의 내용은 다 좋습니다. 이 좋음에 대한 받아들임이 각각 다릅니다. 그렇다고 모두 나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길하긴 하지만
대동의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질환 쪽에 가까운 소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사와 점사가 모두 좋지 않은 이 경우는 거북점은 좋은데 결과가, 시초점은 결과가 좋지 않아요. 흉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거북점도 내용이 좋지 않고 시초점을 친 결과도 좋지 않아서 흉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경우가 점치는 사람인 정인이 점친 결과 나올 수 있죠. 이 결과를 판단 주체에게 이야기하고 길흉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이 경우가 점치는 사람은 1000명의 메시지를 구하고 묻기 때문에 그 1000명의 응답이 거북점을 칠 때는 좋고 시초점을 칠 때는 좋지 않다. 이 경우는 1000명이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 거북점도 시초점도 모두 좋지 않다 하는 얘기는 1000명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흉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여기서는 흉이 강력하게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흉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조짐을 정인이 왕에게 진언을 했는데 좋다 하면은 그 작용 안에서, 그 국정이라면 국정의 작용 안에서는 길하지만 경사와 서민이 좋지 않다라고 했으므로 임금하고 거리가 있는 경사, 서민은 더 거리가 있죠. 그 국정이 움직이는 작용으로부터 멀어지는 외부, 작용의 외부는 흉의 조짐이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점친 경우가 최악으로 달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최악인데도 점의 내용이 흉이죠. 흉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을 왕에게 진언하고 경사에게 이야기하고 서민에게 이야기하는데 다 좋다, 받아들인다 할 경우 왕이나 경사나 서민들은 이 흉이기 때문에 흉이 도래할 것을 대비해서 자기 수양을 하면서, 이 정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조용히 지내면서 수양을 하는 뜻이죠. 적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불교 용어로 하면. 그렇게 자기 수양을 하면은 길하지만 외부로 수양을 하지 않고 외부로 함부로 행동을 하면서 나아가면은 흉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표는 개인의 행위만이 아니라 국정이나 세상의 일을 운영할 때 질흉을 판단하는 기본적인 거북점 그리고 시초점 이 자료를 제공하는 전문인이 정인임을 다시 강조하는 표입니다. 이 표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표는 주역에 즉해서 점을 칠 때의 여러 가지 상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만, 주역은 시대를 예견하고 우주의 흐름에 관하여 진단할 수 있는 예지력을 우리들에게 부여하기 때문에 21세기의 기후위기 또 온난화 등에 따른 인류세의 담론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자본주의가 악화되어서 드러난다고 보고 있는 자본세, 인류세와 자본세는 지구의 역사에 관한 새로운 예견이 들어있는 진단이죠.
기후 위기가 극도로 악화되면 인류세 또는 자본세로 이어진다고 하는 담론이 현재 전 세계의 위기에 대한 경고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 관한 판단의 첫 번째 주체인 정인이 21세기에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인류세 또는 자본세의 불길, 즉 흉을 예견하는 사람들입니다. 줄여서 얘기하면 지구 시스템의 붕괴를 예언하는 학자들, 전문가들, 그리고 생태운동가들이 21세기의 정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사람들이 보기에 주역의 이 표는 홀로세 시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무리가 있는 진단이긴 한데 이 홀로세 시대에 극단으로 나타나는 것이 21세기의 인류세의 위기를 강조하면서 기후온난화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진언을 했는데 이것을 무시한 트럼프가 파리 기후위기 협상에 탈퇴한 사건 자체가 그 사건이 예견하는 흉이 지구 시스템의 앞날의 흉이 홀로세 시대의 흉하고는 차원을 타기한다. 그래서 제가 이 밑에 홀로세라고 단정하기는 무리지만 인류세 이전의 시대에 관한 주역의 전매 판단 틀이죠. 판단 틀 밑에 앞으로 다가올 인류세, 자본세의 지구 시스템의 붕괴라는 흉을 예견하면서 내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표에 즉해서 만약 21세기 정의인들이 거북점을 친다면, 만약입니다. 쳐서 흉이 나온다. 마이너스죠. 좋지 않다 하는 징조가 나온다. 이 얘기는 기후 위기가 더 악화된다. 올해 우리나라를 덮친 초극단의 호우 같은 것이 그런 징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인들이 희초점을 친 결과도 역시 좋지 않다. 마이너스. 여기까지는 홀로세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홀로세 시기에는 왕이나 경사나 서민들이 시대의 위기, 흉, 불길함이 다가오면은 마음을 가다놓고 천명을 기다리면서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자기 수양을 결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 프랑스의 표시로 드러난 거죠. 그런데 트럼프를 필두로 한 인류세 촉발자들은 지구 시스템의 위기의 경고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이너스입니다. 좋지 않다. 수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인초들의 대다수도 위기감이 없이 그저 묵묵히 따르고 이를 자본주의의 자본가들이 뒷받침하면서 잉여가치의 축적에만 혈안이 되기 때문에 기후위기 또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데 자본을 투자하지 않죠. 그렇게 하면서 트럼프 이후에 이 마이너스 지구 시스템의 위기를 강화하는 이런 행동을 뒷받침할 경우 홀로세 시대와 다른 인류세, 자본세의 흉이 극단화된다는 게 이러한 추론에 무리함이 있다고 보지만 주역을 인류세나 자본세에 적용을
하면서 주역의 기본인 점, 시대 예견이죠. 과 연결을 시킨다면 뭐 이러한 이야기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서 덧붙이는 말씀을 올립니다.